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 법을 몰라서 속상하거나 곤경에 빠지신 일이 있을 거예요. 혹은 세무행정, 법이나 세무 이런 쪽은 중요하긴 한데 복잡하고 누구에게 가서 또 조언을 구해야 할까 답답한데요. 그래서 시시각각 매주 금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런 고민들을 덜어드리는 시간을 오늘부터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서울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노성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승현 변호사입니다. 네. 예. 마을 변호사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노 변호사님 저희가 한번 모셨었는데 이제 네. 앞으로 이 코너에서는 실제 우리 시민들이 또 상담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네.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마을 변호사 활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을 변호사 이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네. 마을 변호사는 그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각 동의 변호사들이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관해 쉽고 편하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주치의와 같은 변호사입니다. 현재 마을 변호사는 한 달에 1회 이상 각 주민센터 및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 마련된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 상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 업무 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변호사들이 나서서 상담을 현장에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좋은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지난해부터 시행된 거죠? 그렇죠.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부터 예, 네.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아마 전 25개 자치구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다 이렇게 커버가 안 된 것 같고요. 최근에 네.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83개 동에 각 2명씩 166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예. 지금은 183개 동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 2명씩 배정됐으니까 366명의 변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문제, 변호사, 법원 이러면 왠지 좀 일단 좀 안 가면 좋고요. 얘기가 있어도 사실 어려워하는데 네.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주민센터로 동으로 생활 속으로 내려오시니까 훨씬 친근감이 있어요. 그리고요,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도 또 시범, 추가적으로 시범 운영이 되고 있군요. 네. 네.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는 그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중에서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그 서울 지역 5군데, 그리고 경기도 지역 5군데가 지금 2015년 10월 5일경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재 57명의 마을 변호사가 지역당 5명 내지 7명씩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라면 뭐 체류 자격이라든지 불법 체류했는지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외국인 조합 안내센터 1345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법률 상담 예약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우리도 이제 외국인들 비율이 3%가 넘는 그런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좋은 또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외국인 뭐 주재원 또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그렇죠. 이런 분들이 네. 속상한데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난해 12월부터 해서 이제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 또 확대 시행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 생기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을 좀 직접 들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시민들이 볼 때는 일단은 변호사 사무실 뭐 아무래도 찾아가는 건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마을 변호사들이 뭐 주민센터나 시청에 나와 계시니까 또 찾아와서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변호사, 이게 또 우리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예. 헌법 1호는 법률이 딱딱한데 예. 변호사분들이 또 마을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다니까 훨씬 더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활 속 뭐 법률 문제나 혹은 뭐 민사장애 이런 송사나 이런 게 많을 텐데 제일 많이 좀 상담 의뢰하시는 것들은 지금까지 보면 어떤 게 많습니까? 네,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은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거는 주택 임대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또 뭐 월급을 못 받은 임금 체불의 문제 그리고 또 가장 또 요즘에 뭐 이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혼이라든지 그리고 상속 문제를 많이 문의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예. 그로 인해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등의 형사 문제도 좀 많이 문의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많군요. 예. 노성현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관악구 성현동에서 마을 변호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직접 상담하신 내용 가운데 특별히 좀 기억에 남거나 소개함으로 인해서 좀 유익한 게 있을까요? 네. 네. 뭐 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요. 네.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담자는 그 대학생 딸과 그 어머니였는데요. 어머니는 전혀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부인 몰래 딸에게 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빌려서 신용불량자인 그 지인에게 줘서 그 지인은 그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가지고 그 딸을 대표이사로 해서 농업법인을 세운 겁니다. 당사자는 전혀 몰랐겠네요. 그렇죠. 네. 네, 농업법인을 세웠는데 네. 농업법인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법인을 이용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죠. 예. 대출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딸이 대표이사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보통 연대보증을 해야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그래서 이 지인이 이제 딸에게 전화를 했겠죠. 내가 변제해 줄 테니까 지금 회사 운영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좀 연대보증 서달라. 그렇게 하니까 딸은 아빠에게 물어보니까 해줘라. 이렇게 해서 해준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지인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뭐 대출금을 모두 출금해서 자기 생활비로 다 사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채무자는 법인이고 연대보증인은 딸이고 결국은 법인은 뭐 전혀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딸이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상담 온 그날도 제가 보니까 따님이 지금 그 채무 때문에 야간에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자야 할 시간을 쪼개서 오셔서 저한테 뭐 문의를 하시길래 제가 물었죠. 그 알바비는 얼마냐, 아르바이트비 얼마냐 하니까 6,000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쉽게 자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명의를 갖다가 남에게 빌려주는 거는 뭐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예. 시간당 6,000원씩 아르바이트해서 만약에 3,000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예. 근데 뭐 곧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또 사안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안타까운 그렇죠. 아빠가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요. 보니까 예. 법률적인 문제라 예.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이 들으시면 상담을 해주시겠지만 네. 또 좀 안타깝고 답답한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보통 터져야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이런 얘기들을 좀 교육을 해주신다든지 알고 있으면 그런 걸 좀 예방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시민들이 또 구체적으로 마을 변호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저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으면은 그 임대인이 제3채권자가 가끔은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임대인의 채권자이니까. 그래서 이거 보증금도 다 날리고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전입신고 이전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임차인이 대응 방법이 나눠집니다. 네. 네. 보통 확정일장 같은 걸 받아놓잖아요. 예, 확정일자나 네. 전입신고를 받아놓죠. 네. 예, 받아놓지만은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집을 살 때 은행에 보통 대출을 받고 사다 보니까 네. 항상 은행이 선순위 담보권자가 되어 되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네.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경락이긴 한데 대항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 신청 당시에 배당 요구를 해서 돈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
소액 보증인 같은 경우는 최우선순위 네. 배당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된 문의가 많다 그러셨으니까 네, 그런 예. 게 있고 또 앞서 얘기한 것 중에 보면은 가족관계 관련 뭐 이런 얘기도 많다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도 네. 종종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도 저희가 이런 일이 참 있구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남편이 있는 부인이 있는 남편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 경우에 남편과 원래 그 본부인 사이의 친생자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외자인가요? 그런 경우가? 혼외자는 아닌가요? 혼외자는 아니고 예, 예. 그 남편하고 본부인 사이에 친생자로 혼인 중의 자식으로 그렇게 신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생모하고는 완전히 남남의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가족관계 등록부상은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자기 생모하고는 같이 사니까 예. 그런데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니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정정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가정법원에 지금 어머니도 되어 있는 분을 상대로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받아서 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시면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해 줍니다. 네. 예. 본인 요즘 그 이름 바꾸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 드라마 3순위 이후에 이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데 옛날에 그것도 이름 바꾸는 것도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결정을 예, 받아야 됩니다. 결정 받아야 예. 되는데 예. 예전에 까다로웠다. 요즘은 네. 좀 많이 허용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네. 얘기들 어쨌든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사안에 대해서 실제 사례나 해결 방안들을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네. 그럼 마을 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려면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일단은 저희 마을 변호사는 대면 상담하고 사이버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대면 상담은 우리 각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소문 별관에 보면은 법률 상담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가셔서 신청하시면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담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사이버 상담 신청을 하는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신청을 하시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면은 우리 마을 변호사들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 상담하신 내용이나 법률적 내용들은 뭐 이제 앞서 부동산 임대차 관련된 얘기라든지 뭐 가족관계라든지 사이버상의 명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는 뭐 오늘은 그만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해주실 걸로 이해가 되고요. 네. 마을 변호사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나서 1년이 다 돼 가는데 네, 예. 새롭고 신선한 부분이 많고 네. 실제 마을 변호사로 참여하고 계시면서 조금 더 개선되거나 혹은 주민들이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하는 그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만으로 상담자가 겪고 있는 법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소송 등의 법률 구조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비용 등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예. 그건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법률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본인이 또 알아서 비용이나 절차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것까지 지금 대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은 마을 변호사 제도가 무엇인지 그동안 이제 어떤 상담을 많이 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시간에 그럼 오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그 상담한 내용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 생활법률, 네. 제도, 그리고 시민들이 종종 잘못 알고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해서 좀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부러 제가 좀 안 여쭤본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네. 해 주신 사례나 혹은 이제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 법률로서 법률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부터 노성현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우리 동네 해결사 이제 마을 변호사와 마을 또 세무사분들이 오셔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노성현 변호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